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여러분, 아직 평택이 살아 있습니다. 고덕 호반 2차가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나왔던 보도 자료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약홈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호반을 검색해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A43블록 호반 서밋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경쟁률 마크가 있습니다. 경쟁률을 이제 클릭해서 보게 되면 호반 2차가 호반 서밋 2차가 84A 타입이 여기 보시면 무려 314.83대 1을 기록한 최고 경쟁률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당 지역과 기타 경기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평택에 대한 그 투자 수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해당 지역은 이제 평택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이제 청약을 넣으신 거고, 나머지 요게 이제 기타 지역이 평택에 대한 수요자들인데, 요번 이제 그 투자자들이 지금 아직 이렇게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는 거. 네. 지금 모든 평형이 다 완판이 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E타입과 F타입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전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넣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당첨되고 보자라는 생각이셨던 거죠. 어쨌든 여기는 경쟁률이 이제 두 자릿수가 나왔고요. 높은 경쟁률로도 여기도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볼 거는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아직 평택이 살아있다. 그리고 고덕 국제신도시가 살아있다. 지금 요 경쟁률을 보게 되면 전부 두 자릿수를 넘었고, 두 자릿수도 굉장히 큰 숫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120대 1도 나왔고요. B타입은 여기는 314대 1, 200대 1,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이쪽에 지금 청약이 얼마나 몰렸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요것만 놓고 본다면 이제 평택의 호반이 검증을 해줬기 때문에 제일풍경채 2차는 뭐 보나마나 거기도 이제 뭐 청약만 한다면 대박 나는 거죠.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제 고덕 국제신도시, 그리고 아마도 풍경채 2차보다 주상복합이 먼저 할 텐데, 주상복합도 제가 봤을 때는 꽤 큰 경쟁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파악이 됐던 거고, 6.17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평택의 청약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 투자 수요는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제 또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당분간은 풍경채 2차가 됐건 뭐 주상복합이 됐건 평택의 지금 고덕국제신도시나 뭐 여타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핫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실 거는요, 금융위원회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뭐 물론 시간이 좀 지난 것도 있고 최근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6월 23일 날 나와 있는 이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요, 6월 23일 화요일 날 나온 거고요. 이미 좀 지났죠.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고덕 국제신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도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평택 시장에 또 한 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덕 국제신도시에 지금 이런 식으로 청약이 어떻게 보면 광풍 수준인데 광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전에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 만약에 호반 서밋이라든가 다른 아파트들이 분양했다면 아마도 고덕 국제신도시의 경쟁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호반이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호반보다 입지가 더 괜찮은 풍경채 같은 아파트들은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뭐 굉장히 높은 청약률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청약이 유지된다면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공공 분양 아파트도 나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격 요건이 되시고 어느 정도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되지만 고덕이 이 정도의 그 힘을 발휘한다면 공공 분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보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신규 규제 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 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기사 내용 파이낸셜 뉴스는 6월 22일자 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 그리고 무주택자인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비규제 지역의 LTV 60%를 적용받다가 입주 때 진행하는 잔금 대출의 경우 바뀐 LTV 기준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존 1, 2년 전에 분양을 받은 당첨자들의 경우도 입주 때 잔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6월 23일자 졸지에 대출 한도 줄어든 검단, 송도 이미 분양받은 4만 명 대혼란,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LTV가 70%에서 40%로 크게 줄어들어 집값의 30%를 담보대출 없이 더 마련해야 한다. 보면은 두 번째 단락,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여기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신규 규제지역 지정. 평택이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근본의 비규제지역에서, 평택이 근본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요 말만 놓고 본다면은 아무 영향이 없다, 요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주택 세대 처분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근본 신규 규제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 2000년 6월 19일 전까지 청약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대출 신청 시 분양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약정 체결,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 지역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LTV 산정 시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 요 내용만 보게 되면은 무주택 세대라든가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라고 딱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LTV 70%가 이제 중도금 대출로 사용이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중도금 대출을 안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분이 없을 거고, 중도금 대출을 대부분 60% 선에서 거의 맞춰가지고 대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나중에 잔금을 칠 때는 내가 새로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그 대출을 실행시켜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처분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라는 것도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보게 되면은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 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칙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19 이후 청약 당첨 세대 등 요런 내용이 지금 여기 담겨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호반 서밋이라든가 풍경채라든가 고덕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어떤 기준을 적용받느냐, 그리고 기존에 이미 분양이 진행됐던 8학원 2차부터 해가지고 쭉 있었던 그 아파트들, 그리고 지지역에 지금 더샵 시티 같은 아파트들이 어떤 규정을 적용받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후속해가지고 나온 보도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30날 나온 거예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617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 조치 시행.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적용되는 거는 전 금융권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서 이미 시행이 됐죠. 그리고 규제지역 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해가지고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해가지고 개선된 게 이제 저번에 봤던 617 거기에 나온 그 6개월 내에 들어가라. 요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도 6개월 내에 들어가라. 임대사업자나 요런 분들은 이제 대출 안 나온다. 그런 내용이고, 중요한 게 이제 요 밑에 보게 되면 은 규제지역 내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적용 대상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여기가 이제 평택이 들어간 거고요. 소재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전 금융권, 새마을금고 포함, 가계 차주라고 들어있고, 규제 내용은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부여하고 무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한다. 둘 다 6개월 내에 대출 받아서 집을 샀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요 말이 뭐냐면 아까 그 6월 23일 날 보도 자료에서 본 것처럼 지금이 중요한 것보다도 요게 이제 앞으로 계약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주택들은 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발생해가지고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지만 담보대출이 나오고 만약에 그 조건을 걸지 않는다면은 뭐 은행하고 한번 다시 상담해 보시고 무주택자분들은 당연히 그 집을 샀으면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존처럼 뭐 전세를 돌리고 나중에 내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현금 100%로 집을 사시면 이런 거는 다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현금으로만 매수를 하셨을 때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뭐 매매 사업자라든가 주택담보대출은 뭐 이제 전면 다 금지됐다라는 거고 시행일 및 경과 조치를 보게 되면 신규 행정제도 시행일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다만 6월 30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상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하고 얘기를 해라. 이런 내용인 거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집단 대출의 경우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호반 서밋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 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죠. 다만 기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 예를 들어서 더샵 시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전매되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관련된 거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강화된 규제 적용,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임. 그러니까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된 그 날 기준이니까 뭐 6월 17일이 지났고 7월 1일도 지났기 때문에 뭐 이제 계속 거래되는 더샵 시티라든가 이런 분양권이 거래되는 것들은 전부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면 지제역 주변에 지금 지제역 힐스테이트라든가 그리고 또 더샵 파크 1블럭, 2블럭 요런 아파트들이 이제 곧 입주를 하거든요. 8월, 10월, 뭐 12월 요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는데 전부 조정 대상 지역에 관련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주택 매매업,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일 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요 보도 자료 한번 찾아서 보세요. 6개월 산정 기준이 언제냐? 그리고 가계약을 뭐 어쩌고저쩌고 임대 매매 사업자 뭐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블로그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요건 제목만 볼게요. 다주택 현금 부자 갭 투자 방지가 근본 문제 보유세 강화 법안 국회 통과 필요 6월 26일 날 요런 내용이 또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갭 투자 방지가 근본 문제라고 해서 보유세 강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보유세 강화 법안은 뭐 국회에서 뭐 100% 통과가 되겠죠. 뭐 지금 잡고 있는 다수의 정당이 이거를 마다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가 어딘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평택과 안성이 둘 다 묶였다. 요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택 호반 서밋 2차가 대대적으로 분양을 완판하면서 고덕 국제 신도시라든가 평택에 아직 뭔가 열기가 살아있다. 이 열기가 꺼지지 않길 바란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 17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규정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호반에 비인기 타입들, 뭐 E 타입이나 F 타입 이런 그 비인기 타입들은 미분양이 남을 것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초월하는 투자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고덕 국제 신도시 뭐 풍경채 2차도 그렇고 주상복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힘을 좀 받았다. 힘을 받아서 쭉쭉 나가갈 그런 게 이제 생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주택을 청약하지 못하셨던 분들 또는 무주택자분들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한 번 움직일 때 찬찬히 확인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호반 2차 같은 청약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거였는데, 호반 2차가 이런 것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풍경치 2차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청약이 다 몰릴 거예요. 그리고 뭐 풍경치 2차, 3차 그리고 주상복합 이런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한 번 짚어볼 것은 앞으로 입주하는 세대들, 즉 내년, 후년 이런 식으로 조정 대상 규역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에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올해 8월, 즉 다음 달에 입주하는 더샤 파크 2블럭, 그리고 그 후에 입주하는 1블럭, 그리고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LTV를 적용받게 되면은 대출이 최하 10% 정도가 줄고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그 불씨들은 살아 있어서 요런 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잘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호반 2차가 완판이 됐지만 요번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뭐 중도금 대출 60%를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아파트들이 입주를 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관련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잡음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놓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반 2차 완판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모든 청약 일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